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우리 땐 다 힘들었어. 같은 이야기들 말이죠. 또 어떤 세대는 태어난 시기가 너무 좋아서 꿀만 빤 세대라는 비난도 받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선 바로 이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과연 가장 꿀빤 세대는 어느 세대일까요? 20대부터 80대까지 각 세대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어떤 혜택을 누렸고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며 여러분 자신이 속한 세대에 얼마나 공감되는지, 또 어떤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수월했는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먼저 현재의 20대입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있었던 진정한 디지털 네이티브이자 정보의 바다에서 유영하는 데 익숙한 세대입니다. 이들의 삶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연결되어 있고 빠르며 또 치열합니다. 20대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끝없이 치솟는 내 집 마련의 문턱은 거의 넘사벽처럼 느껴지고 취업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카이를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일부는 졸업과 동시에 떠안은 학자금 대출을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죠. 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까지 포기한다는 의미의 N포 세대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20대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세대입니다. 해외 직구, 디지털 금융,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는 물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을 통한 수익 창출에도 능숙합니다. 부업과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활발하죠.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시간의 자유와 경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도 뚜렷합니다. 하지만 인정받아야 한다는 SNS의 압박과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죠.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는 욜로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을 추구하지만 이런 라이프 스타일 뒤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체념과 불안감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낮은 출산율과 결혼 기피 현상 역시 이러한 불안정한 미래 인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애, 취업, 결혼 등 삶의 중요한 단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압박은 여전하며 이는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30대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시기에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진입하며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은 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진 상황입니다. 부모 세대처럼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을 불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영끌과 비투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에게 주식, 펀드는 물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투자, 해외 주식 투자는 더 이상 특별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유튜브나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며 부업과 N잡을 통해 소득을 다각화하려는 시도가 활발합니다. 과거 어느 세대보다도 경제적 자유에 대한 열망이 강한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이 이 세대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들은 디지털 전환의 과도기를 넘나들며 적응해낸 세대이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서비스의 주요 소비층이자 동시에 새로운 콘텐츠와 트렌드를 생산하는 주역 역할을 합니다. 결혼과 함께 육아라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육아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육아 등 새로운 가족 형태와 육아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 내 집 마련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들을 지치게 만들며 번아웃이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학창시절 고도성장의 막바지를 경험했지만 6.25 전쟁 이후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두 번째 국가적 대격변을 청소년기 또는 사회초년기에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IMF 당시 직접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는 아니었지만 당시 사회가 겪은 극심한 혼란과 변화를 생생하게 목격하며 이는 이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의 실직이나 부도, 가세가 기우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경제적 불안정성을 어린 시절부터 체감했고 집에 돈이 없으니 수많은 대학생들은 군대로 피신해야 했으며 졸업 후 취업문이 갑자기 좁아지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IMF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와 IT 산업의 부흥이라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 기회를 잡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중심 온라인 문화에 익숙해진 첫 세대이자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온 주역이기도 하며 싸이월드, DC, 다음 카페 전성기를 주도한 세대입니다. 개인의 삶 측면에서 보면 40대는 자녀 교육과 부모님 부양이라는 샌드위치 세대의 전형적인 부담을 어깨에 지고 살아갑니다. 바쁜 직장 생활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번아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50대 분들이시라면 예전엔 진짜 일만 했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이대입니다. 이들은 학창시절부터 고도경제 성장의 활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고 사회생활의 정점에 올라가는 중에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파고를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금융권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서 경력을 쌓으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유효했던 마지막 세대 중 하나입니다. 덕분에 상당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비교적 수월하게 이뤘고 장기 근속과 꾸준한 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의 가파른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크게 불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를 계획하거나 이미 시작한 이들이 늘어나는 시기이며 늘어난 평균 수명으로 인해 은퇴 후의 삶이 길어지면서 노후 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취업난과 결혼으로 인해 자산이 다시 줄어드는 경우도 많아 안정적인 연금 수령과 함께 추가적인 자산 관리 및 재취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직장 생활의 마무리와 함께 인생 2막을 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은퇴 후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제2의 직업을 찾거나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을 탈탈 털어 자영업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뛰어든 창업은 울며 겨자 먹기식 생존수단이 되기도 하며 높은 폐업률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시 깊은 경제적 불안정에 빠지는 50대도 적지 않습니다. 단단했던 중산층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노후가 아닌 또 다른 생존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세대는 박정희 시대의 압축 성장과 군부 독재,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온몸으로 관통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기를 직접 체험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베이비붐 세대의 핵심이며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밤낮 없이 일하여 지금의 경제대국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평생 직장의 개념이 가장 강하게 적용되었던 시기를 보냈고 꾸준한 소득과 저축을 통해 탄탄한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진행된 장기적인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상당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젊은 세대에 비해 자산 규모 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세대로 꼽히기도 합니다.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60대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로 인식됩니다. 이제 60대는 더 이상 노년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이어가며 액티브 시니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세대입니다. 이들은 해방 직후의 혼란과 한국 전쟁의 참화를 유년 시절에 직접 겪으며 혹독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의 뼈대를 세운 세대이자 오직 맨손과 땀으로 1960년에서 7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적을 일궈낸 진정한 역군입니다. 70대는 전후의 극심한 빈곤 속에서 자라며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육 기회마저 부족했던 시기에 사회에 진출하여 1960년대에서 70년대 가장 낮은 임금으로 가장 고된 육체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했던 세대입니다. 이들의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죠.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보거나 자녀들과 통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본적인 디지털 소통에는 점점 적응해가는 추세입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종교 활동이나 소박한 텃밭 가꾸기, 동네 산책 등 소일거리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의 가장 혹독한 시기들을 유년기와 청년기에 직접 겪으며 오직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가장 위대한 산 증인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오직 가족의 생존과 후세대의 미래를 위해 개인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경제 발전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기보다는 후세대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신 세대입니다. 젊은 시절의 고생에 비하면 지금은 물질적으로 훨씬 나은 환경에서 지내시지만 여전히 의료비 등 건강 관련 지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자산은 대부분 오랜 세월 지켜온 주택 형태의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과 위안을 얻으며 삶의 마지막 단계를 품위 있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20대부터 80대까지 각 세대가 걸어온 삶의 여정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가장 꿀빤 세대라는 정의가 가능한가요? 사실 이 영상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가장 꿀빤 세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는 그 시대가 던져준 고유한 과제와 고난을 안고 살아갔고 동시에 그 시대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꿀빤 계층은 있을지언정 꿀빤 세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대는 고도 경제 성장의 물결을 타고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얻었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과 가난 혹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세대는 물질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풍요로워졌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 경쟁과 불안정한 미래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세대는 저마다의 꿀과 고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정 세대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기보다는 서로 다른 세대의 경험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서로 다른 세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